퇴원을 앞두고 병원비를 중간 정산하러 간 딸 희진 씨. 8일 날 입원해서 가지고 중간에 한번 결제했거든요. 환자분이 중증으로 산정특례 대상자분이셔서 5% 적용되셔서 63만 2,400원 나와주세요. 네. 중증 질환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더 받게 돼 예상보다 병원비가 적게 나왔습니다. MRI 검사 비용만 100 얼마 이렇게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산정특례 대상자가 되고 나니까 5% 정도만 부담한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냈던 중간 계산서에서 환급을 다시 받았어요. 국민건강보험에선 암, 심장질환 같은 병에 걸린 중증 환자의 병원비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이 특혜로 김윤자 씨는 전체 진료비 1,400여만 원 중에서 약 300만 원만 냈습니다. 1,100만 원이 넘게 보험이 적용된 것이죠. 암 같은 중증 질환자에게 혜택을 주기 시작한 것은 2005년부터지만 최근 들어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모든 혜택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지금 3대 비급여라고 해서 종합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선택진료비나 아니면은 간병료 그리고 상급병 진료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작년부터는 선택진료비가 전면 폐지가 됐고 상급병실도 2, 3인실에 입원할 경우에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늦은 시간, 유난히 조용한 병동. 이곳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직접 환자를 돌보는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입니다. 일반 병동처럼 북적대는 보호자와 간병인을 볼 수 없죠. 대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교대로 24시간 환자를 돌봅니다. 가족보다 오히려 이게 더 편해요. 가족보다. 가족이 못 해주는 것도 있잖아요. 또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근데 여기서는 다 조무사님들이 다 수고를 해주시니까 그게 너무 마음이 편해요. 일반 병동보다는 아무래도 간호사 인력이 좀 더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한테 좀 수시로 더 많이 가볼 수 있고 또 간호조무사님들하고의 그 전문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서 환자들을 전문적으로 더 잘 케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몸이 불편한 환자가 화장실을 갈 때도 간호조무사가 직접 도와줍니다. 머리를 감겨주기도 하죠.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는 2015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했는데요. 현재 4만 2천 병상까지 확대했고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속 시원하다. 아이고 깨치 폈는데 그냥. 속이 시원하세요? 에 속까지 시원해요.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의 입원비가 일반 병동보다 더 비싸지만 간병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약 75% 줄어듭니다. 달라진 의료보험 보장성 혜택은 중병 환자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고비용 검사인 MRI도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됐는데요. 뇌 일반 MRI 검사의 경우 검사비가 이전보다 1,000배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보험 적용엔 변동이 없죠. MRI 검사뿐 아니라 CT와 초음파도 보장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시행된 지 2년. 그동안 3,600만 명이 약 2조 2천억 원의 치료비 부담을 줄였습니다. 그러나 보장성 강화에는 대가도 따릅니다. 2017년에는 흑자였던 국민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지난해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건강보험의 흑자가 한 7년 계속돼서 한 20조 원 이상 남아 있거든요. 쌓여 있거든요. 그걸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를 하니까 그 돈이 이제 많이 쓰이게 되고
뭐 이례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번 급여가 확대되면 계속 추가적으로 들어가니까 그 돈이 이제 한없이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재정 부담에도 불구하고 보장성 확대는 필요합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약 73%, 실제 보장성과는 차이가 큽니다. 부모님이 일하러 나간 시간. 유선홍 씨는 오늘도 집에서 혼자 먹을 점심 식사를 준비합니다. 식사를 하기 전 혈당부터 체크하는 선홍 씨. 정상 수치의 2배가 넘습니다. 지금 조금 높은 편이죠. 좀 공복인 것 치고는 좀 높은 편이에요. 일형 당뇨를 앓고 있는 선홍 씨는 당뇨약을 먹고 인슐린 주사까지 맞아야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투병을 시작한 지 어느덧 16년째입니다. 첫 번째는 몸도 몸이지만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컸어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하게 되고 스스로 좀 돈을 벌기 시작해도 내 월급으로는 충당할 수 없을 만큼 한번 쓰러지면 병원비가 뭐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나와버리니까 자꾸 부모님께 의지하게 되고 부모님께 부담을 드려서 지금도 그냥 좀 죄송한 마음이 너무 커요. 외래 진료가 있는 날. 얼마 전까지 선홍 씨는 위마비 증세로 이 병원에 입원했었습니다. 어디가 더 새롭게 심하게 나빠졌구나. 괜찮을 때는 완전히 말짱한 정도로 괜찮았다가 아플 때는 집에서 못 나올 정도가. 이틀에 한 번 정도씩 왔다 갔다 했고요. 네. 토는 하루에 한 5번 정도. 유선홍님은 동맥경화 빼고는 사실 당뇨병에서 올 수 있는 합병증은 거의 다 온 셈이에요. 거의 다 와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콩팥이 당뇨병 합병증으로 이제 단백뇨가 나오는 상황이고요. 아마도 이제 본격적으로 단백뇨가 나오기 시작을 한 상황이라 그 10년 정도 안에 좀 투석을 하게 될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고. 계속되는 당뇨 합병증으로 제대로 된 직장을 다니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유선홍 씨는 최근 차상위 계층으로 판정받았습니다. 병원비가 10분의 1로 줄어들었죠. 하지만 이 혜택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일은 저는 정말 하고 싶은데 나이가 어리잖아요. 하고 싶은 일들은 많은데 일을 하고 제가 급여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100만 원 이상으로 월 급여가 들어온다면 차상위 적용이 이제 취소가 되고 저는 약값이나 인슐린값, 치료비, 의료비를 다시 부담을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의 의료비 가계 부담률은 약 33%, OECD 국가 중 4번째로 높습니다. 그만큼 개인의 의료비 지출이 많다는 거죠. 지금은 선진국에 비하면 보험료도 낮지만 보장성도 낮은 거죠. 이런 제도는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장성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고 또 항상 보장성은 건강보험 제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취약한 보장성이라는 그 공감대는 항상 있어 왔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공공개념의 의료보험을 시작한 나라 독일. 독일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우리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33살의 앨리스 씨에겐 독일의 공보험이 특별합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에 2번이나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Ja, ich hatte eine Augenoperation, also am Auge, weil sich da ein Muskel verklemmt hatte. Und dann hat mein Auge schief geguckt. Und deswegen musste das wieder aufgeschnitten und halt eben entklemmt werden. Und ja, das war das. Aber das ist alles gut gelaufen, das war alles super. Also ich habe nichts gespürt. Okay. Damals haben Sie so wie viel Geld bezahlt für so Operation? Gar nichts.
Und das ist meine Mutter. 앨리스 씨는 70대가 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그녀의 가장 큰 걱정은 부모님의 건강입니다. 어머니는 얼마 전 심장병 수술을 받았고 아버지는 몇 년 사이 2번의 대장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항암 치료도 수차례 받았지요. 가족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Man hat viel von Darm abgenommen, war eine sehr lange OP, sehr lange Operation, sehr komplizierte Operation. Nichts, also Geld war nie ein Problem, nie ein Thema, nie, überhaupt nicht. Das übernimmt die Krankenkasse, egal wie viel es kostet. Mein Vater hat auch Chefarzt dann gehabt, der ihn operiert hat und hat auch nicht dazu gezahlt oder so. 식사를 하자마자 약을 챙겨 먹는 루디아 씨. 평소 고혈압이 있던 그녀는 지난해 심장 수술만 3번 받았습니다. Untersucht und haben sie festgestellt, dass die Herzklappe, die eine Klappe nicht mehr richtig funktioniert. Fehler. Und so, und das mussten sie jetzt, hatte ich 1, 2, 3 Operationen. Durch die Venen bis zum Herzen und dadurch die Venen und so weiter. 물론 치료비의 대부분은 공보험으로 해결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루디아 씨는 평생 혈압약과 심장약을 먹어야 합니다. Blutverdünner, da kostet eine Packung, ich glaube 300 €. Sehr, sehr teuer, aber ganz toll. Also es ist die neueste Version. Und sie zahlt nur 5 €? Nee, da nicht, da muss ich 10 mehr Euro. zahlen. 10, da zahle ich 10. 10 €, Entschuldigung. Und jetzt gucken wir mal, ob das ohne 약값의 90%를 부담해주는 공보험. 루디아 씨는 지금도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Ja, weil wir so viel zahlen, ein ganzes Leben lang. Also viel jetzt auch nicht, aber diese 11% halt, ne? Ja, 14 plus 3 sind 17% von allem, was du verdienst. Dein ganzes Leben lang. Immer. 연이어 찾아왔던 불행. 그런데도 이 가족이 다시 일상의 행복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치료비로 인한 금전적인 지출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Und es ist besser, weil man hat dann später keine Sorgen. Man weiß dann, egal was passiert, man wird gut behandelt, man hat gute Behandlung, gute Ärzte, Chefarzt auch. Mein Vater hatte Chefarztbehandlung. Sehr beruhigend, weil du hast, wenn du krank bist, viel Stress, viel Sorge, viel Angst. Und da hast du keine Zeit, dich auch noch um Geld zu kümmern. 독일 공보험의 보장성은 긴 역사만큼 오랜 세월을 거쳐 변화해 왔습니다. 조용하고 아름다운 시골 마을. 이곳엔 언제나 재활 치료를 받기 위한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듭니다. 마을의 호텔도 치유 호텔이라고 불리죠. 10년 전 다리 수술을 받은 에바 바리클라 씨도 재활 치료를 위해 이곳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치유 호텔을 이용한 것도 공보험이 적용됩니다. Allgemein, alles was ich brauche, bekomme ich durch die Krankenkasse. Ach so. Die Grundgebräuche, also Essen und die alle Anwendungen, dann bekomme ich. Falls ich etwas Außergewöhnliches möchte, auch außergewöhnliches Essen, dann muss ich mich dazu zahlen. 치료를 받는 동안 에바 바리클라 씨가 머무르는 방은 요양원이나 병원보다는 일반 호텔 같습니다. 실제로도 4성급 인증을 받은 호텔이죠. 그녀가 부담하는 비용은 하루 10유로, 우리 돈으로 약 13,000원입니다. 단,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Der Arzt, alles muss über den Arzt laufen, das wollte ich euch sagen auch. Alle Anwendungen, die hier sind, laufen über Arzt. Das können wir selber nicht sagen, was wir wollen. Oder ja, aber sagen wir das dem Arzt. Und erst der Arzt entscheidet, was für uns gut ist. Und dann haben wir hier Beispiel sowas. Das ist Übersicht, was ich für Anwendungen habe hier. Okay. Das habe ich Beispiel morgen. Das habe ich diese Wechselguss, Nackenwarm und Nachmittag habe ich das da.
재활치료시설은 호텔 곳곳에 있습니다. 에바 바리클라 씨는 의사의 치료 계획에 따라 재활 운동을 합니다. 호텔 투숙객은 언제나 이용할 수 있죠. 이곳에서 가장 기본적인 치료는 물을 이용한 재활 프로그램입니다. Warm macht das im Bett dann, man schläft viel, viel besser und man hat keine Krämpfe. Wissen Sie, was ist Krampf? So zuckt und tut weh. Und das habe ich nicht mehr. Nach dieser Kur hier habe ich keine Krämpfe mehr. Immer nachts habe ich Krämpfe bekommen, dass ich aufstehen musste. 이곳의 치유 방식은 1855년 신부이자 의사였던 크나이프 신부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크나이프 신부는 냉수욕과 냉수 마찰을 이용한 치료법을 고안해내고 이 지역을 산림 치유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치료실. 전통 방식을 이용한 수치료입니다. 이곳에 있는 치료법만 약 600개가 넘는데요. 보통 3주 단위로 치료가 진행됩니다. 공보험의 지원 없이 자비를 들여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마취 전문의인 비지너 씨도 그 중에 한 명이죠. Sehr gutes Gefühl. Also Gefühl, vor allem links, Problemschulter, tut ihr sehr gut. Schmerz, kein Schmerz. Durchblutung, ich habe das Gefühl, Durchblutung kommt jetzt schön, es wird reaktiv, schön warm. 공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 이용료는 10배 넘게 상승합니다. 대부분의 환자에겐 부담스러운 금액이죠. Ja doch, also ich bin zufrieden, dass die Krankenkasse das erst überhaupt mal bezahlt, dass ich hier hinkommen kann. Und das war auch recht schnell möglich. Also die Krankenkasse die Hausärztin hat den Antrag gestellt und 2 Wochen später hat die Krankenkasse mir schon den Bescheid gegeben, dass ich hier hinkommen kann. Also ich bin mit meiner gesetzlichen Krankenkasse sehr zufrieden. 현재 앤트 슈레더 씨는 병원에서 관절 치료를 받고 있고 담당 의사의 진단서를 받아서 이곳에 올 수 있었습니다. 공보험 적용으로 이곳을 이용하는 사람은 전체 투숙객의 약 30% 정도입니다. 공보험이 적용되면 3주 동안 이곳에서 머무르는 비용이 약 370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Also ich denke schon, dass die meisten Menschen sehr dankbar und sind, dass sie, wenn sie krank sind, die Möglichkeit haben, so etwas Tolles für sich zu tun, ohne dass ein großer finanzieller Eigenanteil dadurch entsteht. 의료비에서 공공지출의 비율을 보면 독일은 우리나라보다 약 27% 높고 OECD 평균보다도 12% 높습니다. Und nicht die Personen, die schon krank sind. Bei uns ist es so, man tritt in die Krankenversicherung ein, ist ab dem ersten Tag krankenversichert, egal was man bekommt. Wenn man am nächsten Tag noch nicht eingezahlt hat, aber Mitglied ist und am nächsten Tag eine Herzoperation so 100.000 Euro braucht, dann bekommt man die auch. Und das ist der Vorteil einer Sozialversicherung. Ärmere Menschen, Personen, die vielleicht arbeiten, aber sich eben keine Herzoperation oder sonst irgendwas leisten können, ansonsten nicht versorgt sind. 공보험의 보장성이 높은 만큼 보험료도 비쌉니다. 기본 보험료율이 소득의 14.6%인데 가입한 질병 금고에 따라 추가 보험료까지 부과됩니다. 하지만 보험료에 대한 불만은 낮은 편입니다. Ist das so genug für ihn? Meine Meinung ist es ein bisschen teuer oder günstig? Nein, ich kann mir das leisten. Ja, man muss es sich leisten. Okay, klar. Also es ist nicht zu teuer, weil ich glaube, es ist für Deutschland sehr wichtig, dass Leute gesund sind und deswegen können sie es nicht zu teuer machen, weil jeder es braucht. Es gibt bestimmt verschiedene Levels davon und bestimmt, wie viel man bezahlt, kann sich ändern, kommt auf die Person drauf, aber ich glaube, jeder hat es
und es kostet nicht zu viel. 독일 국민들은 자신이 내는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Man musste in den letzten Jahren immer mal wieder die Beitragssätze ein bisschen anheben, also ein bisschen mehr Geld verlangen. Aber im Großen und Ganzen ist es, glaube ich, doch im erträglichen Maß. Das ist ja in Deutschland ein Solidarsystem. Das heißt, die Jungen, die bezahlen genauso viel ein wie der ältere Versicherte. Aber die Jungen nehmen die Leistung meistens nicht in Anspruch. Das heißt, sie zahlen ein und die Älteren profitieren davon und haben ja auch lange eingezahlt. Also das Solidarsystem trägt praktisch die gesamte Krankenversicherung. 아시아 국가 중에선 드물게 전 국민 건강보험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 대만. 독일이나 우리나라에 비해 공보험의 역사는 짧지만 국민들은 공보험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非常的满意，因为它能够让一些比较没有经济基础的人能够很轻松的去看医生，而且能够把身体调养得很好。我们台湾健保是最棒的，就是当你发生说比较重大的疾病的时候，不用担心说你要支付很多的医疗的那种费用，只要付一点点的钱就可以很安心的治疗你的那个疾病。 대만 국민들의 공보험에 대한 만족도는 86.5%. 대만은 어떻게 국민들의 공보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을까요? 엄마 손을 잡고 가는 아이의 표정이 왠지 시무룩합니다. 오늘은 치과 진료가 있는 날입니다. 며칠째 이가 아프더니 결국 탈이 났습니다. 천 페이펑 씨 가족은 모두 이 치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一年每个小孩大概也要2-3次吧。也有，我们就是同一个医生看诊，就是他非常了解我们的这个牙齿的这个状况。我哪里？要不要给叔叔拍？好的，很好的牙齿，漂亮。 치료를 마치고 진료비를 내는 천 페이펑 씨. 충치 치료 역시 보험 적용이 됩니다. 原本是400的，所以因为有健保的关系，所以现在每次看诊这里只需要付100元的这个。贵还是觉得便宜？当然是很便宜啊。 하지만 천 페이펑 씨 가족은 아직까지 크게 보험 혜택을 본 적은 없습니다. 천 페이펑 씨 가족의 건강보험은 모두 남편의 건강보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因为我的薪资比较高，所以，相对的我们家的保费就会比较多，所以我们家6个人的健保费大概是5000多块，就是大概1/12，对，1/12左右。 보험료를 결정하는 것은 월급뿐만이 아닙니다. 양자류 씨 아이들은 모두 4명. 대만에선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추가 소득에도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现在政府的政策是，当你的好像你有投资啊，或是说你有定存的话，它从中间还会再扣一笔健保，对。 월급 외에도 일정액 이상의 주식과 적금의 소득, 상여금에도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你现在赚的比较少，就缴比较少；我们赚比较多，就缴多一点。这个是应该啦，应该的啦，我是觉得应该的。大家一起分担嘛。对啊。 대만의 보험료율은 소득의 9%. 독일보다는 낮지만 우리나라보다 2.5% 이상 더 높습니다.
那问题就是说，我们的要花的钱哈，理论上跟我们收的保费是取得一个平衡点，这个我们叫做收支联动哈，收入跟支出两个是一起的哈，所以说，所以在这边你可以看到，就是我们在这中间的时候呢，红色线是我们花的钱，蓝色是我们的收入啊，所以在这一段时间的时候呢，因为我们的发现说这个已经是不够了哈，收入比不上支出的时候，我们就调整保费。 대만에서 인기 있는 음식점. 저녁 시간이 되면 언제나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특별한 날에 더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하죠. 人家说台湾有三宝，就是健保、劳保还有吃到饱，所以今天这个锅这样吃下来，一定会符合我们的身体的需求，所以是 OK。 쉬씨야 치씨는 요즘 들어 잘 먹지 못하는 딸을 데리고 이곳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딸은 얼마 전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就是我今年1月的时候发现我的右脑有一颗肿瘤，然后在今年5月的时候进行手术切除，然后手术切除之后，现在是在要做30次的放射治疗，还有配合后续的口服化疗药物这样子。 아프기 전까지 경찰이었던 짜올리롱 씨. 잔병 치료조차 없었던 그녀에게 갑자기 이상 증상이 생겼습니다. 他本来是从去年4月，他觉得左脚没有力气，那后来我们发觉好像不太对，因为他发作的次数一直增加。 엄마와 딸은 지금 매일같이 병원에 갑니다. 뇌종양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일상생활이 가능하려면 계속해서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这个就是美眉的放射治疗的卡片，到现在今天是第21次，总共要做30次。 방사선 치료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那在健保的 规定上，就是它在给付规定上有一个化疗药物，基本上它是第4级的时候，它才会确定给你给付啊。因为我这个第3级，他们可能就是个案审。那这个化疗药物如果没有健保给付，要自己自费吃的话，光是我的疗程半年可能就要将近100万。那这次就是我很幸运有争取到健保的给付，就等于说 因为有健保给付，那我就可以免费吃这个药，就等于说健保他又帮我省了100多万。 최근 대만에선 암 환자에 대한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신 암 치료법까지 보험 적용이 됩니다. 那癌症的病人接受服务里面那以现在全球的一些治疗趋势不管是手术治疗、化学治疗、放射线治疗，甚至现在 比较新兴产生的治疗方式，就标靶治疗都有提供服务。医师认为病人有需要，可以先事前提出申请，经过健保审核，如果这个病人合适使用的话，就会给付这个治疗的方式。 우리나라도 건강보험에서 중증 질환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대만의 적용 범위가 더 넓습니다. 짜올리롱 씨는 아직도 한쪽 다리를 잘 사용하지 못합니다. 얼마 전까지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던 동작도 지금은 힘겨운 운동이 됐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다시 희망을 꿈꿉니다. 因为看着他从出院到现在，开完刀到现在，他尽量都恢复到以前，我真的很开心。因为小孩子的健康就是我们的最大的希望，所以我们今天，我希望他能够恢复到他90%。 언제부턴가 엄마와 딸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일상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我也非常感谢自己是在台湾生病，所以我才能就是不需要花费，就是甚至需要去借钱贷款，然后才能医治我的病。就是有台湾的健保，我觉得他帮忙很大，然后也觉得很棒。
대만의 공보험 보장률은 85%, 우리나라보다 약 23% 높습니다. 这个我们现在有一些生病叫 rare disease 罕见疾病啊，就非常 rare 的生病哈。那台湾是联合国第5个国家用全民健保在照顾他们的啦。好啊，当然说这个也是钱呐，可是你就说这些病人他们是牵涉到他们可能是基因的问题哈，并不是他们做错什么坏事，所以我们还是提供这样的民众这样的一个治疗的机会啦哈。这是我们的一个对于民众健康照顾的一个态度。대만 화롄시의 한 병원. 아직 진료가 한창인 시간이지만 의사와 간호사가 병원을 나섭니다. 환자를 직접 찾아가는 방문 진료를 위해서입니다. 我们通常一次出去会访是3到4个个案这样，对。然后这次去的个案家刚好那个夫妻2个都是我们的个案。 대만에서 방문 진료는 흔한 일입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방문 진료팀이 따로 있죠. 의료진이 방문한 집엔 90이 넘은 노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2달에 한 번씩 방문하는데 2사람 모두 중풍으로 쓰러졌습니다. 没有肿吧？哈，目前没有。哎，还好，110啊，现在好。呼吸听起来也还好啊，现在没有喘。现在没有喘。水还是要喝哦，哈。 노부부와 함께 사는 60이 넘은 딸. 환자를 돌보는 것은 간병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병원에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很好，好很多。 以前我们要像因为我们家有2位90几岁的老人，我们要照顾这个去医院，另外家里怎么办？然后换这个去医院，另外一个怎么办？所以会非常的辛苦。居家医疗是未来的趋势，因为医院没有办法越来越多收纳越来越多这么老的人，如果没有来居家整合，把他们照顾好的话，他们会 越来越多的住院急诊会拖垮整个医疗的体系啊，所以居家一定是未来会越来越多，而且应该是要往这个方向要走。 집에서 의료진의 진찰과 처방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진료비 자체도 저렴합니다. 我们来做居家访视啊。 然后他们的自费的费用是全部费用的5%，还有那个居家来这边的车程费，这样。那车程费，因为我们居家目前的规定都是每个医院附近10公里以内，所以不可能跑得很远，所以车程费通常也是大概100到150左右而已。对，然后那个总费用的5%就是看他这次有什么耗材，有什么用药，有什么抽血、检查、处置的那些全部健保费，如果100块，他只要出5块钱就好。 60대인 링펑어 씨가 젊었던 시절 대만에는 공보험이 없었습니다. 큰 병에 걸리면 병원비부터 걱정해야 했고 병원비 때문에 파산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我们以前会要很小心，要存钱，那个钱要存着，如果生病的时候要用的。我们看别人家里生病的时候花掉很多钱，所以我们都会很不安。所以我们即使那个时候有钱，我们也不敢。哦，如果没有健保制度的话，我现在大概垮掉了。 因为有这个健保，用整个社会的力量来协助有需要的人。 전 국민 건강보험이 시작됐던 95년 39%밖에 되지 않던 공보험의 만족도는 현재 약 87%까지 상승했습니다. 우리보다 전 국민 건강보험의 역사가 짧은 대만은 어떻게 빨리 건강보험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요? 这是因为我们在很多的国家之后，我们在实施
这些国家包括从英国开始，日本、韩国，那之后我们才实施。要规划全民健保的时候，我跟杨志良教授还有吴凯军教授呢，我们都特别去考察你们的这个保险制度。那考察完了回来以后，我们把这一些世界上看到了跟我们应该怎么走的，我们就把它做一个很好的规划了。 대만이 전 국민 건강보험을 만들면서 모델이 됐던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대만보다 6년 먼저 1989년에 전 국민 건강보험을 시작했습니다. 40년이 된 점포. 이남훈 씨 부부가 처음 이곳에서 장사를 할 때만 해도 상인들이 들 수 있는 건강보험이 없었습니다. 저희 그 부친이 작고 하셨을 때 그때 이제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제가 그때는 큰 돈을 썼어요. 의료보험 제도가 안 돼 있어가지고 제가 결혼하려고 모아뒀던 돈을 결혼식 비용으로 쓰려고 그런 걸 거의 다 썼을 정도니까. 전 국민 건강보험이 시작되고 30년.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MRI나 뭐 CT 이런 거 찍는 거 이제 앞으로는 그 좀 많이 혜택을 준다고 그러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아직 혜택은 지금 못 받았는데 그런 거는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MRI 같은 거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좀 있는 사람들한테 더 보험료를 더 청구를 하고 이제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들은 이제 좀 보험료를 좀 낮춰주고 그런 식으로 좀 제도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보험이 실시됨에 따라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가 열렸습니다. 3,800만 전 국민이 누구나 치료비 걱정 없이 양질의 의료 혜택을 누리게 됐습니다. 1977년 최초의 공보험이 만들어진 후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가 시작될 때까지 불과 12년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보장성을 높이는 데는 훨씬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전 국민이 다 들어온 지 금년이 이제 30주년이 되는 해예요.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국민은 없어졌어요. 그런데 건강보험이 진짜 건강보험이 되려면 모든 의료 서비스를 다 건강보험이 혜택을 줘야지 되는데 지금도 그 건강보험이 100% 혜택을 주지 못하고 그 62% 정도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걸 다 끌어들여서 70%까지는 가는 게 목표다. 그 개혁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박충현 씨는 거의 매일 산을 오릅니다. 한때는 전국에서 산세가 험하다는 곳만 골라 다녔지만 이제는 집 부근의 얕은 산에 만족합니다. 산딸기가 상당히 잘 익었습니다. 아주 맛있고 매일 와서 이렇게 따먹고 지나갑니다. 부갑상선암 후유증으로 성대를 절제한 박충현 씨. 그는 2002년부터 2016년까지 7번의 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1년 6개월 후에 다시 폐암이 와가지고 계속 1년, 2년, 6개월, 1년 사이에 폐암을 4번을 수술했죠. 박충현 씨는 지금도 꾸준히 갑상선과 폐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암 투병을 시작한 지 17년. 그동안 암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도 많이 확대됐습니다. 2005년 전에는 10%면서도 많이 들었고
2005년 이후에는 5%가 되는 바람에 많이 혜택을 보고 그러면서도 항암이라 이 방사선 같은 거는 많이 부담이 가요. 2004년 50%도 되지 않았던 건강보험의 암 진료비 보장률은 2016년에 76%를 넘겼습니다.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암에 대한 본인 부담률은 더욱 줄어들고 있습니다. 박중현 씨가 주기적으로 받던 초음파 검사 비용도 크게 줄었습니다. 2013년 약 14만 원이었던 검사 비용은 현재 4천 원도 되지 않습니다. 전체 암 진료비도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높은 보장성은 건강보험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자, 우리가 왜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죠? 기본적으로 아팠을 때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을 방지해 주는 거잖아요. 이제 그게 보장성이니까 어떻게 보면 보장성은 건강보험이라는 제도가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죠. 하지만 세상에 공짜가 없으니까 보장성을 높이게 되면 당연히 보험료도 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정부가 더 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장성이 지금 낮은 상태고 보장성을 높여야 되는 것이 건강보험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고, 그러려면 보험료를 더 높여야죠. 결혼 6년 차 주부인 김라임 씨. 그녀는 월말이 될 때마다 보험료를 내기 위해 허리가 휩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한 달에 약 10만 원이지만 의료 관련 민간보험료는 약 53만 원. 건강보험료의 5배가 넘습니다. 또 신랑 개인 실손 들어가는 거 한 10만 원 정도 하면은 뭐 50 얼마 정도 되네요. 큰 돈 아닙니까? 그죠. 부담은 되죠. 부담은 되는데 이제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런 거를 상쇄하기 위해서 뭔가 좀 그냥 대체 방안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뭐. 민간 의료보험에 무리하게 가입한 것은 김라임 씨 가족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김라임 씨처럼 두 아이의 엄마인 정재은 씨도 매달 민간 의료보험료로 약 40만 원을 지출합니다. 실비보험, 그리고 아기들 보험, 암보험. 없으면 왠지 불안하고 막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요새는 또 암이 필수라고 그러더라고요. 암보험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쵸, 다 그래요. 그리고 애 키우는 엄마들은 기본적으로 태아보험이 다 연결되니까 1, 20만 원은 금방 플러스 돼요. 그쵸, 이게 현실이에요. 버스 왔다. 김라임 씨는 두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자주 갑니다. 두 아이 모두 만성 피부염을 앓고 있습니다. 똑같은 게 지금 만져볼게요. 피부가 겉으로 건조할 뿐 아니라 피부 장벽이 손상이 되어 있는 상태라 눈으로 봐서도 정상인 것 같아도 방어력이 약한 거예요. 병원에 자주 다니지만 의료비 부담이 큰 적은 없었습니다. 김라임 씨가 오늘 낸 진료비는 모두 6,300원. 실제 영수증을 보면 건강보험이 12,000원을 부담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실비보험에서 청구해서 받은 금액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없어요. 네?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큰 병이 있지 않고서는 솔직히 크게 병원 갈 일은 없잖아요. 민간 의료보험의 혜택을 언제쯤 받을지 모르지만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입장에선 건강보험만 믿을 순 없었습니다.
김라임 씨가 가입한 민간 의료보험은 정말 나중에라도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소득공제 받고 세액공제 받으셨던 거죠. 김라임 씨 가족의 의료보험에 대한 재무 상담을 받았습니다. 많은 우리나라 가정에서 보장성 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는데 이렇게 필요치 않는 현재 상황에 맞지 않는 과거의 것으로 이렇게 보험료가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분의 종신보험, 우리 선생님의 종신보험 2개는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줄이거나 내가 돌려받을 그런 혜택들보다는 보험사에 도움이 되는 보험을 아직 더 많이 가입하고 있으세요. 실질적으로 저는 소득의 3%에서 7% 정도만 보장성 보험료로 유지하면 된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장이 겹치는 민간 의료보험만 정리해서 다시 설계해도 한 달 보험료는 34만 원. 기존 보험료에서 19만 원이 절약됐습니다. 소액이라도 국민건강보험에 더 더했을 때 오히려 제가 보장받는 부분은 나라이기 때문에 더 많아질 거라는 믿음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금액적으로는 저는 훨씬 더 좀 더 저렴하게 혜택을 받으면서도 보장은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서 그게 더 국민 개개인에게는 훨씬 이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건강보험의 보장이 충분치 않다는 불안으로 민간보험의 가입률은 꾸준히 상승해 왔습니다. 공보험이 보장 비급여를 하던 걸 많이 커버하면 사보험에서 커버해 줄 것이 줄어들잖아요. 이걸 우리가 반사이익이라 그래요. 공보험에서 해주니까 사보험에서 보험금을 낼 게 필요가 없잖아요. 즉 보험료가 좀 올라가더라도 이걸 높여서 보장률을 높이는 것이 그 의료 이용의 부담을 줄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의료비의 재원 조달에 있어서 재분배 효과, 사회 형평성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하죠. 그런 점에서 공보험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의료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권리이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안전망입니다. 지금 그 안전망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사회적 합의와 약속이 필요한 시점입니다.